안녕하세요. 이야기 읽어주는 새댁이에요. 오늘은 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인연들이 있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인연에 관한 것이에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때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은평구에 햇살 고아원이라는 작은 보육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매달 한 번씩 찾아오는 봉사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정은희 씨였습니다. 당시 38살이었던 은희 씨는 프리랜서 화가로 살고 있었어요. 은희 씨가 고아원 봉사를 시작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은희 씨 본인도 고아 출신이었거든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라며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은희 씨. 그때 유일한 위안이 되어준 게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크레파스 한 통, 스케치북 한 권이면 은희 씨는 자신만의 세계로 도망칠 수 있었죠. 나처럼 외로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어. 은희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햇살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가방에는 늘 스케치북과 색연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간식이 가득 들어 있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5월의 따스한 오후, 은희 씨는 고아원 마당에 자리를 폈습니다. 자, 오늘은 화가 선생님이 초상화 그려줄게. 누가 먼저 할래? 저요. 아이들은 앞다투어 손을 들고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은희 씨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아이들의 초상화를 그려주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당 구석, 느티나무 아래에 혼자 앉아있는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지도 않고 그렇다고 은희 씨에게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무릎을 끌어안은 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조심스럽게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난 정은이라고 해. 넌 이름이 뭐니? 강민준이요. 민준이라는 아이는 어쩐지 눈빛이 또래 아이들과 달랐어요. 너무 깊고 슬펐습니다. 너도 초상화 그려줄까? 저는 괜찮아요. 왜? 그림 싫어해? 아니요. 그냥 필요 없어서요. 필요가 없다니. 왜? 전 어차피 곧 죽을 거라서요. 은희 씨는 깜짝 놀라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겨우 8살밖에 안 된 아이 입에서 죽는다는 말이 나오다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은희 씨는 서둘러 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에 대해 물어봤죠. 아, 민준이 말씀이시군요. 원장 선생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3달 전에 이 고아원에 왔다고 합니다. 원래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대요. 하지만 1년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 스스로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민준이. 친척들이 돌봐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민준이에게는 병이 있었거든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혈액암의 일종이에요.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치료하면 완치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골수이식까지 하면 억대가 들어가거든요. 친척들이 모두 거절한 이유가 그겁니다. 병든 아이를 누가 떠맡고 싶겠어요. 그럼 지금은요? 치료는 받고 있나요? 저희 고아원 예산으로는 기본적인 약물 치료만 겨우 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장 선생님은 눈가를 훔쳤습니다. 민준이는 자기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위중한지,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그래서 그 아이가, 네, 스스로 포기해버린 겁니다. 어차피 자기는 죽을 거라고 살아봐야 소용없다고 말해요. 겨우 8살짜리가. 은희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이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너무 깊고,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로운 그 눈빛. 꼭 어린 시절 내 모습 같아. 은희 씨도 고아원에서 자랄 때 그런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 것 같던 그때 유일한 위로가 되어준 건 그림이었어요.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은희 씨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자신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저 아이가 희망을 잃지 않게 살아갈 이유를 찾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민준이가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다음 날 봉사날도 아닌데 은희 씨는 다시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느티나무 아래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 민준아. 선생님, 오늘은 봉사날이 아니지 않나요? 응, 그냥 민준이 보고 싶어서 왔어. 저를요? 그래. 오늘은 특별히 민준이만을 위한 초상화를 그려주려고. 전 그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가세요. 하지만 은희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옆에 털썩 앉더니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아니, 이건 평범한 초상화가 아니야. 네, 조금만 기다려보렴. 은희 씨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민준이의 얼굴, 눈빛, 표정, 모든 걸 마음속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잠시 후 은희 씨의 손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앉아 있었지만 점점 호기심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조금씩 기울이며 은희 씨의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30분이 지난 후에야 마침내 은희 씨가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됐다. 다 그렸어요? 보고 싶어?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 씨는 천천히 스케치북을 돌려 민준이에게 보여줬어요. 그 순간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림 속에는 민준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민준이를 닮은 누군가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8살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림 속 인물은 훌쩍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어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자신감 넘치는 미소.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배경에는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건 제 얼굴이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지금은 아니지. 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될 거야. 나중이요? 응. 이건 내 미래의 모습이야. 민준이는 그림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림 속 청년은 정말로 자신과 닮아 있었어요. 눈매, 코의 모양, 입가의 선. 분명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달랐어요. 건강해 보였고 행복해 보였고 무엇보다 살아 있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전 곧 죽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은희 씨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아, 잘 들어.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하지만 선생님이 약속할게. 넌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은희 씨의 어느 때보다 진실했습니다. 이 그림을 잘 간직하고 있어. 그리고 매일 이 그림을 봐. 이게 바로 내 미래야. 20년 후, 넌 이 모습이 되어 있을 거야. 건강하고 멋지고 성공한 사람으로 말이야.
정말요? 그럼 선생님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 민준이는 그림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선생님, 저 살고 싶어요. 정말 살고 싶어요. 그래, 민준아. 넌 살 거야. 꼭 살아서 이 모습이 되는 거야. 약속하자. 은희 씨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이는 눈물을 닦으며 자신의 작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20년 후에 선생님한테 이 그림 돌려주러 와야 해. 알았지? 네. 꼭 갈게요. 작별의 날, 은희는 고아원 원장님에게 돈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적금을 깬 돈이었어요. 선생님, 부디 민준이를 부탁드립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침대 머리맡에 놓고 매일 밤 그것을 보며 잠들었어요. 약을 먹을 때도 주사를 맞을 때도 그림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꼭 이렇게 될 거야. 기적처럼 민준이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후원도 들어왔고 골수 기증자도 나타났어요. 물론 그럴 수 있었던 시작은 은희 씨의 돈 덕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3년간의 힘든 치료를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너무 아파서 울부짖던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그림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떠올리며 버텼어요. 그리고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에도 갔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남들보다 2배로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전공을 살려 개인 회사도 창업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일했고 가끔 실패도 겪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늘 그 그림을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힘들 때마다 꺼내보며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 모습이 되기까지 조금만 더. 그렇게 민준이는 이를 악물고 하루를 살아냈어요. 언젠가 만날 은희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어요. 꿈 많던 화가 은희 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58살이 된 은희 씨는 몇 달 전부터 배가 자주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체했나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참다 못해 병원에 갔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췌장암 3기입니다. 빨리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수술비와 항암 치료 비용 최소 8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8천만 원. 은희 씨의 통장에는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보험도 제대로 들지 않았어요. 프리랜서라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남을 도우며 살았거든요. 환자분,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결국 은희 씨는 입원은 했지만 적극적인 치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통증을 줄이는 약만 받으며 6인실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다른 침대의 환자들은 가족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오거나 자식들이 오거나 손주들이 오거나. 하지만 은희 씨의 침대 옆은 항상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가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보호자란에 쓸 사람이 없어서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 차트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혼자 가는구나. 은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았으니 가는 것도 혼자겠죠. 서글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원무과 직원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정은희 환자분 계신가요? 네, 저예요. 환자분, 입원비가 이번 달 것까지 밀려서
총 500만 원이 됐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입금 안 되시면 퇴원 조치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치료 방침 결정하셨냐고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희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돈이 없는데. 죄송하지만 이러면 치료는 포기하셔야 해요. 원무과 직원의 말에 은희 씨는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은희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참 맑고 푸르렀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여느 때처럼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맛도 없어서 아침 식사도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더니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또 입원비 독촉인가 했는데 그녀가 환히 웃었습니다. 정은희 환자분, 축하드려요. 네. 환자분 치료비가 전액 납부됐어요. 은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뭐라고 하셨죠? 치료비요. 입원비는 물론이고 수술비, 항암 치료비까지 전부 다요. 앞으로 필요한 모든 비용까지 선납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누가요? 누가 그런 걸 해줬다는 거예요? 은희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장난치는 건가 싶었어요.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누가 대신 내준다는 거죠? 후원자분이 계십니다. 익명으로 하신다고 해서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후원자요? 대체 누가요? 저는 아는 사람도 없는데요. 그분이 벤처기업 대표님이시래요. 아주 유명한 분이시대요. 벤처기업이요? 은희 씨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과 벤처기업이라니 전혀 연결고리가 없었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성공하신 분이래요. 그런 분이 환자분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신 겁니다. 정말 복 많으세요. 원무과 직원은 신이 나서 떠들었지만 은희 씨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멍한 상태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병실 환자들도 소식을 들었는지 축하한다며 박수를 쳐줬어요. 어머, 은희 씨, 정말 잘 됐네요. 이제 치료 제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참 복도 많으시지. 그런 후원자가 나타나다니요. 심지어 병실도 1인실로 옮겨졌습니다. 은희 씨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병실을 옮겼어요. 기쁜 건지 당황스러운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은희 씨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똑같은 풍경인데 너무도 달랐어요. 나뭇가지 끝에 피어난 작은 꽃봉오리. 저 꽃처럼 나도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네. 들어오세요. 이내 들어오는 한 사람. 간호사가 아니었어요. 의사도 아니었고요. 병실 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깔끔한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어요. 잘생긴 얼굴에 따뜻한 눈빛,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리고 그의 손에는 액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은희 씨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못 알아보시겠어요? 죄송한데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빙그레 웃은 남자는 대답 대신 천천히 들고 있던 액자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액자 속에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약간 바랜 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된 그림. 양복을 입은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림. 은희 씨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설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햇살 고아원. 혼자 나무 밑에 앉아있던 작은 아이.
죽고 싶다고 말하던 그 아이에게 그려줬던 그림. 민준이? 은희 씨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은희 선생님. 저예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은희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작고 아팠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되어 있다니. 약속했잖아요. 20년 후에 이 그림 돌려주러 오겠다고. 민준이는 액자를 은희 씨에게 건넸습니다. 은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받아들었어요. 그림 속 청년과 눈앞의 민준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림 속 모습 그대로였어요. 양복, 헤어스타일, 미소 짓는 표정까지 마치 그림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민준아, 정말 너구나. 정말. 은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때 전 정말로 죽고 싶었어요. 8살밖에 안 됐는데 세상이 너무 무서웠고 외로웠어요. 아무도 날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아. 그런데 선생님이 이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내 미래를 그려주셨죠.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나도 미래가 있을 수 있구나. 나도 살 이유가 있구나.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항암 치료 받을 때마다 이 그림을 봤어요.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을 때도 이 그림을 보며 버텼어요. 조금만 더. 이 모습이 되기까지 조금만 더라고 되뇌었어요. 마주 눈물을 흘리는 민준이. 하지만 민준이는 울면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왔어요. 선생님과의 약속 지키러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꼭 나으셔야 해요. 아셨죠? 은희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펑펑 울기만 했어요. 그런 은희 씨를 민준이 안아주었어요. 그건 은희가 살면서 느낀 그 어떤 온기보다도 따뜻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은희 씨는 건강하게 회복했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민준이가 도와주었어요. 늘 은희 씨의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렇게 은희 씨는 회복했어요. 암도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죠. 퇴원을 하고 전보다 더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찾아와 말했어요. 선생님, 저 곧 결혼해요. 내년 봄에요. 정말이니? 축하해, 민준아. 정말 잘 됐다. 결혼식에 꼭 오셔야 해요. 제일 중요한 자리에 앉으셔야 하거든요. 은희 씨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드디어 4월 15일 민준이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은희 씨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어요.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뭔가 낯설었어요. 예식장은 서울 시내 유명한 호텔이었습니다. 입구부터 화려한 꽃장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신랑이 대기업 CEO래요. 정말요? 완전 금수저 결혼식이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은희 씨는 조금 주눅이 들었어요. 이런 화려한 곳은 처음이었거든요. 슬쩍 뒤쪽 하객석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혹시 정은희 선생님이세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안내 직원이 다가왔어요. 아, 네. 맞는데요. 아,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기, 전 그냥 뒤에 앉으려고. 아니에요. 선생님 자리는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안내 직원은 은희 씨를 이끌고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희 씨는 당황했어요. 분명 뒤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참을. 그리고 마침내 멈춘 곳은 여기가 선생님 자리세요. 신랑 측 가족석이었습니다.
그것도 제일 앞자리. 저기, 잠깐만요. 여기는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직원은 끝까지 자리를 권했어요. 그녀가 앉지 않으면 결혼식이 진행될 수 없다고요. 예식장이 점점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민준이의 사업 파트너들, 친구들, 긴장한 은희 씨. 드디어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부가 먼저 입장하고 다음은 신랑 입장하시겠습니다. 민준이가 입장했습니다. 깔끔한 턱시도를 입은 민준이는 정말 멋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환한 미소, 꼭 20년 전 그림 속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민준이는 입장하며 가족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은희 씨와 눈이 마주치자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은희 씨도 미소로 답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잘 컸구나, 민준아. 신랑 신부가 단상에 올랐고 주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순이 진행되었어요. 부모님께 인사 올리는 순서가 왔습니다.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께 큰절 올리겠습니다. 민준이와 신부가 먼저 신부 부모 측에 절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은희 씨의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절을 하려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한 은희 씨는 얼른 민준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작게 속닥였어요. 민준아, 나는 내 엄마도 아니잖니. 아니에요, 선생님. 은희 씨를 바라보는 민준이의 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선생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어른이셨어요. 외로운 고아에게 꿈을 주셨고 죽음 앞에 서 있던 아이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선생님을 어머니라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민준이가 천천히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야 은혜를 갚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은희 씨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예식장의 하객들도 그제야 사정을 알았습니다. 예식장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평생을 혼자 살았던 은희 씨. 이제 그녀에게도 아들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게 시작된 박수는 점점 커져서 예식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 민준이와 은희 씨는 꼭 껴안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작은 친절 하나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